16. 유미의 배웅으로 레이토가 월양신사에 돌아왔을 때 바깥은 이미 밤이었다. 어딘가에 들러 둘이서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어중간해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이에 신사 바로 앞까지 와버렸다. 캔 추아이를 마시며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 필레프를 먹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치훈애였다. 지금 어디 있지요? 느닷없이 뾰족한 말투로 물었다. 종무소인데요. 낮에는 없었지요? 어디 갔었나요? 아, 그게 잠깐 영화 보러.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럴 때마다 한마디쯤 연락하도록 하세요. 레이토가 없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경내를 뱅뱅 돌며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왔었어요? 오셨습니까? 예? 왔었어요가 아니라 오셨습니까? 이제 어엿한 성인이니까 존댓말쯤은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치은혜와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뭔가 혼날 일이 생긴다. 낮에 그쪽에 나갔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러셨어요. 하지만 이쪽에 오실 거라면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글쎄 레이토가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을 줄은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아무래도 외출한 모양이라고 나중에야 알았지만 가끔은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주자 싶어서 전화는 하지 않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건가 하고 의문을 품으면서도 그렇게 입에 올렸다. 내일은 뭔가 예정이 있나요? 내일 말입니까? 아니요, 딱히 없는데요. 기념 예약도 들어온 게 없고. 그러면 내일 1박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세요. 여행이라니 저도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러니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지요. 어디로 가는데요?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하코네예요. 하코네? 그 지명을 최근에 어디선가 들었던 게 생각났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하는 소리를 올렸다. 혹시 호텔 야나기사와의 어라 하고 치훈애가 뜻밖이라는 듯한 소리를 냈다. 용케 기억하고 있군요. 그래요. 호텔 야나기사와에 갈 거예요. 제가 가도 괜찮아요? 그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지요? 아니, 지난번 얘기로는 정제계의 높은 분들이 단골로 드나드시는 호텔이라면서요. 그런 곳에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건 어울리지 않을 텐데. 그런 식의 자기 비하는 이제 그만하세요. 레이토에게 보여주려고 데려가는 겁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역 대합실에서 늦지 않도록 하세요. 아, 저기 옷차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옷차림? 그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호텔이라면 역시 지난번 정장 양복으로? 숨을 내쉬는 소리가 전해져 왔다. 내일 가는 곳은 지난번 같은 시티 호텔이 아니라 관광 호텔이에요. 칠칠치 않은 꼴이라면 곤란하지만 캐주얼한 옷차림이라도 괜찮아요. 하코네는 날이 차니까 추위 채비를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명함은 잊지 말고 가져오도록.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레이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농나무 파수꾼이 호텔을 보러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나저나 오늘은 요코스카, 내일은 하코네라니. 갑작스레 여행할 일이 많아졌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웬만해서는 반경 5km 영역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다. 생각해보니 이곳 역시 한 달 전에 머물던 곳에서 몇십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뭔가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레이토는 새삼 느꼈다. 그 뭔가를 인생의 톱니바퀴라고 해버리는 건 약간 과장인지도 모르지만 다음 날은 어제와는 다르게 환하게 맑은 날씨였다. 구름 한 점 없이 아침부터 하늘이 멋진 파랑색이었다. 그래서인지 신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다. 평일인데도 초등학생인 듯한 아이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길래 학교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개교 기념일이라고 했다. 그래도 웬만하면 다른 데 가서 놀아다오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무신경하다. 신성한 농나무 주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놀이터로 만들어버린다. 나무 기둥의
동굴에 침입하는 건 물론이고 잠깐만 눈을 떼면 높은 가지에 기어오르기도 한다. 혹시라도 낙서를 하지 않는지 껌을 붙여놓지 않는지 눈을 번뜩이며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런 일에 쫓기다 보니 어느새 정오였다. 컵라면으로 간단히 점심을 때우고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다. 숙박여행은 정말 오랜만이다. 뭘 챙겨가야 할지 몰라서 허둥거렸다. 레이토가 역 대합실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5분이었다. 5분 전이었다. 역시 치훈애가 먼저 와 있었다. 지난번과 똑같은 캐멀색 코트 차림이지만 안에는 두툼한 스웨터를 입은 것 같았다. 옷을 새로 장만한 모양이군요. 치훈애가 레이토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레이토의 차림새는 어제 라이먼에 갔을 때와 거의 똑같았다. 새로 사들인 마운틴 파카가 대활약을 하고 있다. 캐주얼 나들이벌이에요 라면서 슬쩍 옷자락을 집어 올렸다. 하코네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윤의 제안으로 일단 신주쿠로 나카오다큐 열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조금 돌아가는 코스지만 갈아타는 게 힘들어서 최소한 승이 좋다는 것이었다. 여행 비용을 대주는 쪽의 결정인데 레이토에게 불만을 늘어놓을 권리는 없다. 오다큐 전철에 로망스카 열차는 한산했다. 앞좌석에 사람이 없어서 빙글 돌려서 마주 앉기로 했다. 앉을 승객이 온다면 원 위치 시켜주면 된다. 빈 자리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쾌적했다. 하코네는 처음인가요? 열차가 출발하고 잠시 뒤에 치훈애가 물었다.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옛날 관문 같은 걸 구경했던 게 희미하게 생각나는 정도죠. 그 다음은 후지산 정도? 그렇겠지요. 초등학생에게 하코네는 과분한 곳이에요. 그곳은 어른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가는 곳. 지난번 사은의 행사에서 야나기사와 마사카즈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던 게 생각났다. 어른들만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다. 머지않아 너도 알 것이다. 진짜 어른이 되는 날이 온다면 그렇다는 얘기지만 나는 아직 진짜 어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하코네에 가는 것도 아직 이른 거 아닌가 라고 언뜻 생각했다. 어머니와 여행은 자주 갔었나요? 어머니하고? 아니요, 여행은 별로. 레이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평일에는 계속 일을 나갔고 주말이면 온종일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초등학생 때 죽어버렸죠. 미치에는 어떤 재미로 살았을까요? 취미 같은 건 있었나요? 취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레이토는 팔짱을 꼈다. 실은 잘 기억도 안 나요. 기억나는 건 자는 모습, 화장하는 모습 정도뿐이라서.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침에 레이토가 일어나면 미치에는 옆에서 술 냄새 풍기는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에는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에 처덕처덕 여러 가지 것을 바르고 있었다. 레이토에게 어머니란 그런 존재였다. 요리는 잘하는 편이었나요? 어머니가요? 아니요, 아마 전혀 못했을걸요? 애초에 부엌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 뭔가를 해도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냉동식품을 데우거나 기껏해야 그런 거였죠. 하지만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이고 식사는 거의 할머니가 차리셨어요. 그러면 그쪽은 된장국이나 주먹밥 같은 이른바 엄마의 맛이라는 기억이 없는 건가요? 없죠. 아, 굳이 말하자면 야키소바, 컵 야키소바요. 컵 야키소바? 치우내는 미간을 좁혔다. 무슨 얘기지요? 항상 비축해뒀다가 엄마가 한밤중에 돌아오면 곧잘 끓여 먹었거든요. 어지간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물이 끓으면 삐삐 소리 나는 주전자가 있잖습니까? 그 소리에 내가 잠이 깨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부엌 바로 옆방에서 잤으니까. 엄마가 또 야키소바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눈치를 채고 장지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왜 나와 푹 잘 것이지 라면서 떨떠름한 얼굴을 해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야키소바를 나한테도 먹여줬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어머니에 관한 얼마 안 되는 추억 중 하나다. 게다가 나쁘지 않은 추억이다. 레이토는 눈꺼풀을 감고 플라스틱 포크로 컵 야키소바를 떠먹던 광경을 머릿속에 재생해 보았다. 진한 소스 냄새까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눈을 뜨자 치훈애는 침울한 표정으로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레이토는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치훈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의 맛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제각각이군요. 참 좋은 얘기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얘기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감사 인사를 해두었다. 오후 4시가 지나서 열차는 하코네 유모토역에 도착했다. 곳곳에 목재를 사용한 보도교를 건너서 계단을 내려와 널찍한 로터리로 나섰다. 주위를 대충 둘러보니 관광 안내소며 등산 버스 안내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 붉은 난간의 다리가 보여서 벌써부터 온천 명소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바로 옆에 택시 승차장이 있었다. 치훈애가 그쪽으로 가길래 레이토도 뒤따라갔다. 택시에 탄 치훈애는 호텔 야나기사와에 라고 말했다. 물론 운전기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말이 통한 모양이었다. 레이토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도로를 끼고 다양한 상점이 줄줄이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평일인데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선물 가게도 음식점도 활기가 넘쳤다. 초로의 여성 그룹이 많은 듯한 느낌이었다. 택시가 출발하고 10여 분 만에 호텔 야나기사와 앞에 도착했다. 이름에 호텔이 들어가 있지만 정면 현관에 격자문이 있어서 레이토의 감각으로는 말 그대로 고급 여관다운 풍정이었다. 최소한 며칠 전 사은회 행사를 했던 신주쿠의 시티호텔과는 정치가 전혀 달랐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로비는 조명이 적당히 절제되어 중후한 분위기가 감싸여 있었다. 치훈애가 오른쪽에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여직원에게 뭔가 말을 건넸다. 그러자 체크인 수속을 하는 일도 없이 바로 곁의 소파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다. 잠시 뒤 조그마한 남자가 나왔다. 치훈의 비슷한 나이대일까? 백발이 섞인 머리를 올백으로 하고 있었다. 치훈애가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레이토도 따라서 몸을 일으켰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자는 웃음을 띠며 치훈애를 향해 공손히 절을 했다. 그동안 격조해서 미안해요. 한시 바빠 상황을 보러 와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오늘까지 미뤄져 버렸군요. 그야 항상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지요. 자, 앉으십시오. 그 전에 조카를 소개해도 될까요? 이 아이가 전화로 얘기했던 이복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아, 예, 이거 참. 남자가 상의 안쪽에 손을 넣는 것을 보고 레이토도 급히 여행 가방 속을 뒤적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오이 레이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까스로 상대보다 먼저 명함을 내밀 수 있었다. 그렇습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구와바라 라고 합니다. 그도 명함을 내밀었다. 호텔 야나기사와 총 지배인 구와바라 요시코라고 적혀 있었다. 테이블을 끼고 구와바라와 마주하는 모양새로 자리에 앉았다. 곧바로 직원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번 사은에는 어떠셨습니까? 구와바라가 물었다. 안타깝게도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역시 대성황이었지요. 덕분에 라고 해둘까요? 그런 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건 마사카즈 씨의 특기니까요. 하지만 구와바라 씨, 볼 일이 있어서 못 갔다는 건 거짓말이지요. 마사카즈 씨 측을 배려해서 참석을 보류했겠지요. 아니요, 그건 구와바라는 쓴 웃음을 지으며 두 손을 맞비볐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겠지요. 실제로 그날은 이래저래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구와바라 씨에게는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명색이 고문이지만 그저 장식품일 뿐이에요.
기가 막히고 허탈해집니다. 역시 형세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까? 구아바라 씨는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유감스럽지만 마사카즈 측의 의향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구아바라 씨와 여기 직원들이 길거리를 헤매는 일만은 절대로 없게 할 테니까요. 저야 괜찮지만 제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두 사람은 이 호텔이 머지않아 폐쇄된다는 것을 각오한 모양이었다. 즉 이번에 치은혜가 찾아온 목적은 구아바라 측에 사죄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인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등 뒤에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이토가 돌아보니 나이든 여성 관광객 일행이 들어오는 참이었다. 그 뒤에는 다른 그룹으로 보이는 외국인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레이토는 구아바라에게 말했다. 오늘 무슨 행사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딱히 아무것도. 구아바라는 고개를 젓고 손목시계에 눈을 떨구었다. 이 정도 시간대에는 항상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시는지. 아니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기 있는 호텔인데 왜 폐쇄를 하려는 건가 싶어서요. 다른 곳에 새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라는 얘기인 모양이지만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장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아바라는 허를 찔리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 치윤의 쪽을 보았다. 후후후 하고 치윤애가 옅게 웃었다. 얘기하기가 번거로워서 아직 이 아이에게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했더니만 그러시군요. 그래서 구아바라는 그제야 알겠다는 얼굴로 레이토를 바라보았다. 기업이라는 건 외부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나 할까요? 대답할 말이 없어서 레이토는 입을 다문 채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도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건가? 그래서 아직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한 나에게는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는 건가?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구아바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라고 치우네가 인사를 건넸다. 구아바라가 떠나자 곧바로 여직원이 다가와 레이토와 치우네를 방까지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렸다. 두 사람의 방은 따로따로 바로 옆방이었다. 저녁 식사는 6시 2층 전통식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요. 그때까지 푹 쉬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치우네는 먼저 방 안으로 사라졌다. 레이토도 문을 열었다.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안쪽에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였고 그 너머로 여러 명이 널찍히 쉴 수 있는 다다미 방에 좌식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벽 쪽에 앉혀진 액정 텔레비전은 50인치가 넘을 것이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리문 너머로 노천탕이 보였기 때문이다. 모든 방마다 딸려 있는 것일까? 신발을 벗고 마운틴 파카도 벗고 다다미 방에 큰 대자로 누워봤다. 호텔이라고 해도 전통적인 이런 공간이 있는 점이 온천 관광지다워서 좋았다. 숙소에 도착하면 우선 바닥에 벌렁 들어눕고 싶은 법이다. 찬찬히 보니 천장은 나뭇결이 살아있고 기둥에도 목재가 사용되었다. 게다가 마침 맞게 연륜이 느껴졌다. 대체 왜 이런 곳을 폐쇄한다는 건가? 새삼 이상하기만 했다. 그 이유를 이것저것 상상하다 보니 스르륵 잠이 몰려왔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창밖이 깜깜했다. 스마트폰으로 시각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6시 반이 다 된 시각이다. 급하게 치훈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바로 연결되고 네 라는 담백한 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깜빡 선잠을 잤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짐작했지만 딱해서 깨우지 않았어요. 피곤한 것 같아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급하게 신을 신고 열쇠를 들고 방을 나섰다. 바로 옆방 문도 열리면서 치훈애가 나타났다. 굿 모닝이라고 미운 소리를 건넸다. 진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실은 나도 끄떡끄떡 졸던 참이에요. 이곳에 오면 어쩐지 묘하게 차분해져서. 저도요. 그 다다미 방 진짜 최고예요. 이 방의 배치는 이곳을 오픈한 이후로 항상 인기가 있었어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은애의 말에서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이곳에 오면 차분해진다 라는 말도 레이토의 인상에 남았다. 지난번 사은회 행사에서 치훈애는 이 호텔이 야나기사와 그룹의 원점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그녀 자신의 원점이기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전통 레스토랑에는 개인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만 해도 신나는 일인데 게다가 차례차례 나오는 요리에 더욱더 기분이 고조되었다. 하나같이 먹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다. 처음 듣는 식재료가 많아서 요리 방법 같은 건 짐작도 가지 않았다. 게 중에는 먹을 것인지 장식품인지 얼른 판단이 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다는 얘기다. 치훈애 씨, 이건 뭐예요? 레이토는 생선구이에 딸려 나온 하얀 식물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물었다. 그런 것도 모르나요? 생강대예요. 단 식초 물에 절인.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요. 희고 부드러운 부분만 먹고 줄기 부분은 남기도록 하세요. 네, 라고 대답하고 알려준 대로 했다. 새콤달콤해서 맛있었다. 어떤가요?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앞으로 자주 먹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생선구이에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고기 요리에 곁들이는 일도 있으니까요. 입가심용이라서 그 접시에 담긴 요리의 가장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네, 이런 것에도 규칙이 있는가 하고 내심 놀랐다.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레이토는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여기 1박이 얼마쯤이에요? 치훈애는 젓가락 든 손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레이토가 묵고 있는 방이라면 조식과 석식을 포함해 4만엔 정도였나? 스르륵 내놓은 대답을 듣고 레이토는 헉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룻밤에 4만엔이 사라지다니 믿을 수가 없다. 치은혜 씨 방은 당연히 나보다 급이 높겠지요? 그렇습니다만 왜요? 안 됩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그 방이라면 얼마쯤? 글쎄요, 요리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대략 이 정도? 치훈애는 검지를 세웠다. 설마 만엔 일리는 없으니까 10만엔이다. 즉 방 2개에 14만엔 셈이다. 지난달까지 욕을 먹어가며 일했던 회사의 월급보다 많다. 접시에 담긴 생강대 줄기를 가만히 내려보았다. 남기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깜짝 놀란 모양이지만 한창 전성기 때의 하코네라면 이 정도는 약가였어요. 아무튼 거품 경기 때는 2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주셨으니까요. 그런 숫자를 들어도 선뜻 감이 오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당신은 골프와 여행이 한 세트였어요. 기업에서 이 근처 유명 골프장을 통째로 임대해서 100명 넘는 단골 거래처를 초대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골프장들과 커넥션을 만드느라 열심히 뛰어다녔지요. 골프장 예약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고객이 즐겨 찾는 호텔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1년 내내 단체객 예약이 줄줄이 들어오고 연회장에서의 대형 파티에는 행사 도우미 여성들이 총 출동해서 하루에 1000만엔이 넘는 매출액을 내다보곤 했어요. 세상에 돈이 남아돌던 시절이었다는 것인가? 현실감이 전혀 없는 이야기였다.
거품이 꺼진 뒤에는 어땠는데요? 역시나 상황이 바뀌었지요. 수많은 기업이 실적 부진에 빠지면서 그런 단체객을 접대할 일은 없어졌어요. 아니, 단체 여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지요. 우리도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비즈니스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코네를 찾아주는 이들의 숫자 자체는 그다지 줄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성기 때의 90% 전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일치기나 저렴한 여관에서 요리 없이 잠만 자고 가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호텔 같은 고급 시설의 이용객은 부쩍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초심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거품 경기 때는 어지간히 떠들썩한 장사를 했지만 원래 이곳은 그런 성격의 호텔이 아니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각각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오고 싶다, 해마다 머물고 싶다 라고 기억해 주실 만한 호텔을 목표로 했으니까요. 고객이 때로 몰려들지 않더라도 몇 번씩 재방문해 주시는 고객이 일정 수 있어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사카즈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 리조트와는 콘셉트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야나기사와 마사카즈 측에서 지향하는 것은 좀 더 큰 비즈니스라는 얘기인 모양이다. 그래서 이 호텔이 폐쇄되는 거예요. 이 물음에 치우네는 잠시 생각을 더듬는 표정을 보인 뒤에 그것도 큰 이유 중 하나겠지요 라고 대답했다. 뭔가 다른 뜻이 있는 듯한 말투였지만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다음 날 아침의 일정을 확인하고 치우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 안에 노천탕에 들어갈 거라고 했다. 그 노천탕에는 레이토도 기대가 컸지만 좋은 것은 맨 나중에 누리자는 생각에 일단 호텔 안부터 둘러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를 탈까 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완만한 경사로가 눈에 띄었다. 중 2층으로 갈 수 있는 통로인 것 같았다. 천천히 그 경사로를 걸어보았다. 옆에 창문이 있어서 바깥 경치가 내다 보였다. 불빛을 받은 수목의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중 2층에는 선물 가게가 있어서 안에 들어가 구경해 보기로 했다. 줄줄이 진열된 것은 하코네 명물이라는 화과자며 양과자였다. 하코네 만주라면 레이토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다른 것은 대부분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팬케이크에 바움쿠엔, 팥빵, 푸딩 등등 이렇게나 종류가 많은가 하고 놀라웠다. 그런 특산물과는 명확히 구분된 자리에서 호텔의 오리지널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비누와 샴푸 같은 어메니티 상품뿐만 아니라 목욕 가운까지 있었다. 이 호텔에서 써보면 집에 돌아가서도 쓰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중에서 레이토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레토르트 카레다. 겉 포장에 호텔 야나기사와 아침형 카레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선반에는 조식 뷔페 인기 메뉴를 우리 집에서도 라고 적힌 카드가 나붙었다. 내일 아침에는 꼭 카레를 먹어보자 라고 생각하며 상품을 선반에 돌려놓았다. 중 2층에서 1층으로도 경사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었다. 레이토가 그 경사로를 내려가는데 구아바라가 맞은편에서 다가왔다. 그쪽에서도 알아본 모양이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발을 멈췄다. 산책 나가는 길입니까? 구아바라가 웃음을 건넸다. 호텔 안을 구경하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찬찬히 둘러봐 주십시오.
구아바라가 그대로 지나가려는 것을 잠깐만요 라고 불러세웠다.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 어떤 얘기인지. 이 호텔이 폐쇄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예요. 외부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구아바라가 희미하게 미간을 좁히며 검지를 입에 댔다. 쉿, 목소리가 너무 커요. 아, 죄송합니다. 깜빡. 레이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눈이 닿는 곳까지 범위를 넓히면 곳곳에 숙박객이 모습이 보였다. 잠깐 이쪽으로 라고 구아바라가 중 2층 플로어의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다. 치오네 씨는 레이토 씨를 귀찮은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거라면 저로서는 그 뜻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구아바라의 말을 듣고 레이토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알 수 없게 돼요. 그 점에 관해서는 치우네 씨도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요. 아니, 저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치우네 씨에 대해서도 야나기사와 가의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십시오.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아,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고객님들의 눈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말씀해 드리도록 하지요. 구아바라는 재빨리 주위를 살펴본 뒤 레이토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왜 이 호텔을 폐쇄하려는 건가? 그건 목소리를 낮게 떨구며 뒤를 이었다. 치우네 씨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예요. 색깔을? 네, 라고 구아바라는 정면으로 레이토의 얼굴을 응시했다. 이 호텔을 개업할 때 총 지휘를 한 사람이 치우네 씨라는 건 알고 있지요?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야나 기사와 그룹이 호텔 경영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그렇다면 얘기가 쉽겠군요. 지휘를 했어도 단순히 각 부문의 조정 역할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콘셉트를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치우네 씨 본인도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이를테면 구아바라는 바닥을 가리켰다. 지금 우리는 중 2층에 있지요. 어쩌면 이 호텔의 중 2층이 생기게 됐을까요? 아, 그건 레이토는 뒤쪽에 있는 선물 가게를 돌아보았다. 저 가게를 드리기 위한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지요. 중 2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살리기 위해 선물 가게를 드린 거예요. 정답은 경사로를 설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레이토는 경사로 쪽에 시선을 던졌다. 이 호텔의 레스토랑은 모두 2층에 있습니다. 조식 뷔페 식당도 2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사를 마친 분들은 그 뒤에 어떻게 할까요? 방으로 돌아가거나 외출을 하겠지요. 어느 쪽이건 기본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한 군데, 엘리베이터 홀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몰리게 마련이지요. 아침에는 특히나 붐비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휠체어를 탄 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널리 퍼져 있지만 4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은 주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치우네 씨는 경사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1층까지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다면 사람들로 붐비는 아침 시간에도 식사 후에 원활하게 외출이 가능할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경사로라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 2층이라는 게 등장한 것이지요. 중간층을 만드는 것으로 한 차례 꺾어 들 수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곳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구아바라는 다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 거군요. 레이토도 덩달아 발밑을 둘러보았다. 방금도 말했지만 40년 전에는 베리어 프리라는 발상 자체가 없었어요. 공간의 낭비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하지만 치우네 씨는 과감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노인이나 몸에 장애가 있는 고객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구아바라는 온화한 웃음을 띤 채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당시의 고객이라면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은퇴한 분이라도 바깥 활동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코네라는 지역 특성상 그렇게 되게 마련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경사로 같은 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오네 씨는 좀 더 멀리 내다보신 거예요. 좀 더 멀리? 20년 뒤, 30년 뒤에요. 지금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나이가 들어 거동하는데 자신감을 잃고 휠체어에 의지하는 날이 오더라도 이 호텔에서는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하고 싶다. 그것이 치우네 씨의 바람이었습니다. 구아바라의 얘기를 듣고 레이토의 머릿속에 조금 전 치우네의 말이 떠올랐다.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각각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오고 싶다, 해마다 머물고 싶다 라고 기억해 주실 만한 호텔을 목표로 했다. 치우네 씨의 그 뜻에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콘셉트가 야나기사와 그룹의 호텔 사업의 기둥이 됐어요. 색깔이라고 한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레이토는 인터넷에서 봤던 치우네에 관한 기사를 떠올렸다. 예전에는 여제라고 불렸다. 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사장단은 그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어떻게든 일신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직의 우두머리란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전 지도자의 색깔을 지우고 일단 백지로 돌린 다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색깔로 칠하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 정도의 야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상의 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사카즈 사장님도 결코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치우네 씨에게 뒤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발상이 다른 것이지요. 이를테면 장애가 있는 분을 모실 거라면 경사로가 아니라 휠체어, 우선 엘리베이터를 한 기 더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 마사카즈 사장님의 생각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는 게 더 합리적이지요. 그게 바로 마사카즈 사장님의 색깔인 것이고요. 그 색깔과는 다른 것이 있다면 다시 칠해 나간다. 그리고 다시 칠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배제해 나간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구아바라의 얘기를 듣고 사은회 행사장에서 야나 기사와 마사카즈가 했던 말이 레이토의 뇌리에 되살아났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마사카즈의 대답에는 어떻게든 정면 벽에 구멍을 뚫고 한복판에 길을 낼 수 없는 것인지를 고민한다는 것이었다. 즉 누군가 만들어 둔 길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내 길은 내가 만든다 라는 것이 야나 기사와 마사카즈라는 인물인 것이다. 이 호텔의 색깔은 다시 칠할 수 없다. 그러니 배제할 수 밖에 없다. 마사카즈 사장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네요. 치우네 씨의 노력과 열정의 결정체라고 할 만한 곳이니까 그걸 다시 칠한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겠지요. 장애가 있는 고객은 휠체어,
우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면 된다. 라는 마사카즈 사장의 생각 속에는 경사로를 천천히 내려가면서 창밖의 경치를 즐겨주셨으면 하는 치우네 씨다운 발상은 없는 거예요. 레이토는 경사로를 따라 설치된 창문을 돌아보았다. 저 창문에 그런 뜻이 있었네요. 대략 말씀드린다는 게 얘기가 길어졌군요. 구아바라는 손목시계로 시각을 확인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포기하신 건가요? 호텔을 폐쇄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고용된 처지니까요. 상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 모습으로 짐작컨대 아마 치우네 씨도 이 호텔의 존속은 단념하신 모양이에요. 나는 어쩌면 이번 방문 목적은 아직 더 버텨볼 생각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려는 게 아닐까 기대했었는데 시선을 떨구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듯이 말한 뒤에 구아바라는 얼굴을 들고 살짝 손을 가로저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치우네 씨가 최선을 다해 애써주셨다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레이토는 지난번 사은 행사가 끝난 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까 하고 생각했다. 치우네는 임원회의에서 반론을 제기할 작정이었지만 치사한 방법으로 그 회의를 빼앗겼던 것이다. 하지만 치우네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구아바라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나저나 객실 노천탕은 이용해 보셨습니까? 구아바라가 말투를 환하게 바꿔서 물었다. 아니요, 아직 방에 돌아가는 대로 노천탕부터 가볼 생각이에요. 그렇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구름 한 점 없군요. 분명 밤하늘이 아름다울 거예요. 부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이라고 구아바라는 인사를 건네고 경사로를 올라갔다. 레이토는 그 뒤에도 호텔 안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방으로 올라왔다. 옷을 벗고 샤워실에서 몸을 씻어낸 뒤에 노천탕으로 나갔다. 노송나무 탕에 뜨거운 물이 넘치고 있었다. 발끝부터 천천히 들어가 어깨까지 푹 담그고 욕조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아바라가 말했던 대로 날씨가 좋은 모양이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대신 눈썹 같은 달이 떠 있었다. 음력 초하루가 나흘 뒤다. 내일 밤부터 일주일 동안 기념 예약이 빼곡히 차 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지. 노송나무 욕조 안에서 오른쪽 주먹을 부르짖었다.